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정국장. 송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신년에 또 찾아뵙네요. 네. 계속 신나는 기분이에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나이는 한 살 먹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나이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 해가 지났다고 해서 나이를 한 살 먹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래? 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어렵냐? 같은데. 떡국 먹어야지 한 살 먹고 뭐 해야지 한 살 먹고 이렇게 어려워. 나이 먹는 것도 힘드네. 안 먹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그건 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신년 첫 법률 이야기가 바로 공탁이에요. 형사사건 공탁. 네. 형사 공탁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네. 예, 모든 형사 사건은요. 네네. 모든은 아니겠지. 어쨌든 네. 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네.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 시장님 저를 자꾸 때리잖아요. 네네. 그럼 나를 때렸어. 그럼 나는 피해자가 돼. 근데 제가 고소를 했어요. 폭행으로.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야. 고소할 거야? 예. 근데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 네. 근데 내가 합의를 안 해주네. 폭행 같은 야 그거 얼마나 때렸다고 그거 네. 합의 안 해주냐?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합의를 네. 하면은 네. 이제 그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폭행은. 맞아 맞아. 근데 합의를 안 해줘 내가 안 해줘. 그리고 합의금도 뭐 거부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 피해자가 합의도 안 해주고 합의금을 지급받을 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형사공탁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아. 근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네. 대부분 법원에다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피해자한테 물어봐요. 당신을 위해서 가해자가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공탁을 위해서 당신 인적사항을 알려줘도 되겠냐? 물어보면은 뭐 피해자시면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합의도 안 되고 있는데 뭐 합의금 달라는 대로 안 주고 있고 하는데 알려주시겠어요? 안 주죠.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공탁이 안 됐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면 공탁 네. 못해가지고 좀 발 동동 구르시고 그러셨겠다. 이제 합의도 안 돼, 공탁도 안 돼, 그래가지고. 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아시잖아요. 작년에 그 교통사고,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었는데, 그 합의금. 예,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셔가지고, 네네. 우리 그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자기 경제적 사정상 그만큼의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가지고, 결국에는 공탁을 고려를 해서 아시잖아요. 물어봤죠. 법원에다가 또 물어봤죠. 이제 요청을 했어요. 피해자 인적사항. 결국에는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해서 공탁을 못 하고 현재 이제 지금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공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요. 네. 또 운이 좀 좋으셨다고 볼 수도 있겠다. 네. 개정이 딱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는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2022년 12월 9일자로 개정이 됐대요. 네. 그러면 주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주요 내용이 개정된 내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에다가 이제 공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해당 법원과 사건 번호만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술서, 공소장, 조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걸로 피해자를 특정을 해서 공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인적 사항 아무것도 몰라도 법원하고 사건 번호, 뭐 사건명만 네. 알면은 공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좀 어때요?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이요?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합의를 잘 안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경찰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요. 네. 공무집행 방해죄. 네. 네, 갑자기 경찰 공무원 얘기하길래 내가 공무집행 방해죄 대부분 우리 사건 하는 거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시는 분들의 상대방 피해자가 경찰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경찰분들의 그 경찰 내부 이제 원칙상 피해자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처럼 공탁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경찰관이 피해자라면은 그 경찰관을 위해서 공탁을 할 수 있죠. 예, 경탁을 할 수 그러면 있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엄청 지금 반가운 일일 것 같아요. 네. 공탁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자신이 네. 좀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반증도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양형에 양형, 참작이 돼서 처벌의 수위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공탁. 글쎄요. 합의를 안 하고 공탁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굳이 뭐 합의할 이유가 이제 나는 없다. 어차피 공탁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진정한 반성이 없이. 예.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네. 납득할 만한 그런 피해 회복이 아니고 그냥 이게 단순하게 공탁이 가능해졌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법은 아니네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가운데 저는 왜 반갑지? 아니, 모든 걸 반갑다 안 반갑다 그 두 개로만 딱 규정을 지으려고 그래. 해피. 그래요. 네. 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국장의 말씀은 진심으로 이제 반성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탁을 한다. 픽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공탁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네네. 어떻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조금 이제 이제 막 개정이 됐으니까 네. 이제 그런 염려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피해자가 너무나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네.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그 합의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럴 때도 이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청을 한다. 내가 내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알려야겠죠. 그럴 경우에 내가 부채도 이만큼 있고 채무 이만큼 있고 부양가족도 뭐 자식이 셋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한 달 월급이 이 정도다.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너무 큰 금액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안 된다. 이거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탁을 하겠다. 이렇게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뭐 형사 공탁제도 좋게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의뢰인분들도 저희가 또 잘 해드릴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개정된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법무법 인형 송 실장 오늘 말이 좀 꼬이시네. 네, 정국장이었습니다. 자기만 귀엽게 얘기하기야 지금? 송 실장이었습니다.